안녕하세요. 빅나무 튜브의 큰나무입니다. 오늘도 제가 마지막으로 소셜 시큐리티 명심보감 시리즈 5를 여러분들에게 전하면서 사회보장연금에 대한 궁금증 어느 정도 알고 계시고 이해하셨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전편에서 제가 아마 조기 은퇴자와 만기 은퇴자 그리고 이제 맥시멈으로 70세 은퇴하신 분들의 그 어떤 인컴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조기 은퇴가 좋다, 만기 은퇴가 좋다, 맥시멈 은퇴가 좋다고 어느 것이 좋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모든 것은 다 자기 형편에 맞춰서 경제적인 상황 또는 건강 상태 또는 어떤 여러 가지 어떤 개인적인 문제에 또 그 가족에 대한 문제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은퇴 시기를 정하는 것이지 뭐 어느 누가 조기가 좋다, 만기가 좋다, 뭐 맥시멈 은퇴가 좋다고 말한다고 하면은 모순입니다. 그는 자기 형편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가족들과 의논해서 결정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런 기본적인 상식이라든가 어떤 지식을 어느 정도 알고 계시면은 본인들이 다 분석하실 수 있고 또 여러분들이 다 스스로 어느 정도 뭐 속된 말로 주먹구구식이라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초등학교 수학만 알면 딱 계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다 계산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조기 은퇴자와 70세에 은퇴하신 분들이 진정 70세를 기준으로 했을 때에 어떤 그 수령액 한 달에 그 소셜 시큐리티 오피스에서 여러분들에게 바로 입금되는 금액의 차이가 얼마 정도 난다고 아마 전편에서 말씀드렸을 겁니다. 근데 그것은 단독 한 사람을 기준으로 했을 때 말씀드린 거니까 만약에 거기서 이제 배우자나 또 부인, 와이프의 인컴이 포함된다고 하면은 조금 더 많은 차이가 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왜 이 모든 것을 더 이렇게 자꾸 여러분들에게 반복해서 말씀드리냐면은 이제 70이 넘으면 근로 조건이라든가 또 여러분들이 뭐 인컴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직장을 잡으려고 노력하고 사업하려고 노력을 하려고 하여도 어떨 때는 여러 가지 건강상의 이유로 또 자기 뜻대로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젊었을 때에 조금 더 내가 알고 그 알아서 그 방법을 여러분들이 요령 있게 그를 실행을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70세가 돼서 진정한 시니어 은퇴 생활로 들어갔을 때에 웃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웃으셔야 되잖아요. 나이 들어서.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은퇴를 하지 않으신 분들이 자꾸 현재의 어떤 상황에 맞추어서 뭐 좀 넉넉하신 분들은 넉넉한 상황에 맞출 것이고 또 힘드신 분들은 힘든 상황에 맞춰서 아마 여러 가지 계획을 하실 겁니다. 그러나 여유가 있는 사람들, 아주 뭐 소위 말해서 갑부들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분들은 뭐 어떤 면에 성공해서 경제적으로 성공해서 큰 부를 쌓았다면은 지금 이런 계획 저런 계획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가 은퇴 생활을 즐길 수 있는 충분한 모든 여유가 돼 있는 사람들은 아무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이 방송을 하는 건 아니에요. 뭔가 뭐 빡빡하게 또 간신히 또 그냥 겨우 이런 단어가 들어가는 그런 어떤 경제적인 상황에 계신 분들이라면 조금이라도 젊었을 때에 미리 내가 은퇴해서 웃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드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지금 이 방송을 중간에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여러분들이 미국에 계속 정말 영주하셔서 끝까지 내 여생을 내가 미국에서 보낸다고 한다면 어차피 뭐 연금을 타기 위해서는 뭐 여기서 오랜 생활 이미 거주하시고 생활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지금 내가 아직 뭐 그런 거 생각 안 해도 돼. 사회보장연금에 대해서 내가 크게 신경 안 써도 돼. 아직 시간이 충분하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세월은 참 화살같이 빨라요. 금세 다가옵니다. 그래서 노후 생활이라든가 은퇴 후의 생활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현재 생활에서만 만족하려고 하고 또 현재 생활에만 그냥 노예가 돼서 매달리다 보면은 어느새 눈 깜짝할 사이에 내가 바로 시니어에 은퇴한 사람으로서 은퇴연금에만 의존하며 살아가는 그런 상황은 반드시 금세 다가옵니다. 그래서 제가 제 경험에 맞추어서 또 내 주위에 있는 많은 시니어들에 맞추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솔직히 고백합니다. 제 주위에 있는 그 어떤 시니어들 중에 퍼센테이지로 본다고 하면은 울고 있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 얘기는 뭐냐? 글쎄 우리는 그냥 저와 비슷한 시대에 온 사람들은 어차피 이민 초기이다 보니까 잘 알지도 못했고 또 와서 자리 잡고 자식들 키우고 뭔가 가정을 돌보다 보니까 미처 생각할 여유가 없었겠죠. 그러나 지금 시대는 좀 변했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와 같은 이런 시니어들의 경험담 귀를 기울이시고 사회보장연금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은퇴 후에 가슴을 치는 날이 더 많아요. 그리고 제가 여기서 지금 이 시니어들이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꼭 1편서부터 5편까지 꼭 시청해 보시기를 저는 추천합니다. 뭐 제 방송이기 때문에 보라는 것이 아니에요. 적어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이 기초적인 사회보장연금에 대한 기초적인 이 상식이나 지식은 알고 계셔야 여러분들이 자식들에게 또 한마디 어떨 때는 공고도 할 수 있고 추천할 수도 있고 또 친구들이나 지인들한테 또 여러분들이 한마디 조언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요. 미국에서 몇십 년 살았는데 사회보장연금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어떻게 하면 좀 더 내가 은퇴 후의 생활에 어느 정도 만족할 수 있는 그 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그런 노하우를 전혀 관심도 없고 모른다고 하면은 그건 무관심한 거예요. 저도 늦게 알았기 때문에 저는 실토합니다. 저는 실패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더 여러분들에게 노하우를 더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내가 몸소 겪고 있기 때문에. 뭐 속된 말로 돈 많고 여유가 있고 뭐 어떤 뭐 출세하고 성공해서 아주 자리 잡고 넉넉하게 사는 사람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분들의 경험담은 없습니다. 그분들은 아무 걱정이 없어요. 충분히 노후에 뭐 불편 없이 지낼 수 있을 만큼 다 갖춘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에게서는 여러분들이 어떤 경험으로 배울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힘들게 사는 사람들 도리어 여러 가지 참 평범하게 살면서 인생 경험을 많이 한 분들 그리고 지금 시니어의 연금 관리에 실패한 분들 그분들의 경험담을 많이 들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참 어떤 삶의 진리이고 그것이 바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정답입니다. 그래서 이 시청을 뭐 중간에 뭐 한 편이나 두 편 또 솔직히 또 시청하지 않으신 분들이 계시다면은 뭐 아주 전문가이신 분들은 시청하실 필요 없죠. 그러니까 이런 평범하게 우리와 같은 어떤 소시민으로서 평범하게 사신 분들은 꼭 미국에 계속 살고 계시는 한 반드시 사회보장연금에 대한 기초적인 이 정도의 지식은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전반적으로 오늘은 뭐 특별한 주제가 없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그러한 상황을 말씀드리는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사회보장연금의 원칙은 딴 게 없습니다. 무슨 요령이나 꼼수가 필요 없는 거예요. 전편에서 말씀드렸죠. 어느 부류의 시니어들이 은퇴한 사람들이 제일 그래도 넉넉한 연금을 받느냐. 연금의 맥시멈 말씀드렸죠. 무슨 뭐 5천 불, 만 불, 뭐 돈 많이 백만장자가 됐다고 해서 무슨 그렇게 받는 거 아니에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연금의 맥시멈은 2023년 기준으로 해서 맥시멈은 3,822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3,822불은 백만장자가 됐든 억만장자가 됐든 그분이 어떤 소셜 시큐리티 연금을 받는다고 하면은 맥시멈은 3,822불이에요. 2023년 기준으로 해서. 먼저 그러면 그 부인 배우자도 또 그렇게 또 같이 받을 것이고 이거는 어차피 따로따로 이렇게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뭐 3,822불이라 그러면 우리가 그냥 초등학생 수학으로 생각할 때 두 번이 받는다고 하면은 그 얼마가 되는 거예요? 8,000불 가까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많은 우리 한국 시니어들이 1,000불, 1,500불 뭐 두 분 중에 만약에 모든 조건이 안 되면은 남편이 받는 그 사회보장연금의 반은 부인에게 지불이 됩니다. 그래서 그럼 뭐 1,500불을 받는다고 했고 만약에 부인 자체로서는 많은 그 연금 X가 안 되니까 남편 목에 반을 받는다고 하면 뭐 750불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럼 뭐 1,500불에서 750불이면 그 얼마가 되는 거예요? 2,250불이 되나? 근데 맥시멈으로 받는 분들은 그건 8,000불 가까이 되는데 그런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정답은 뭐냐? 어떤 부류의 어떤 계층에 있는 분들이 그래도 연금을 좀 많이 받느냐? 제가 말씀드렸죠. 뭐 공무원 또 그래도 잘 알려져 있는 안정된 직장 이에서 오래 근무하신 분들 그런 분들이 제일 그래도 연금 받는 액수가 평균적으로 제일 많이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왜 제일 많이 받을까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분명히 생각하세요. 이것이 바로 노하우예요. 어떤 꼼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요령이나 꼼수가 있는 게 아니고 그분들은 자기 직장이나 연방정부가 됐든 뭐 지방 공무원이 됐든 본인들이 세러리를 받을 때 완전히 세법에 의해서 다 100% 해당되는 금액을 퍼센테이지를 공제하고 엠플로이들에게 지불했기 때문에 그 뜻은 뭘까요? 100% 세법 지키고 다 냈다는 거 아니에요? 그분들에 한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무슨 뭐 탈세라는 거나 무슨 절세라는 걸 가지고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분들은 그냥 담당하는 부서에서 100% 세율대로 공제하고 줬기 때문에 그래서 그대로 세금 보고를 함으로써 은퇴 후에 그래도 어느 정도 은퇴연금을 높은 은퇴연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하나의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사업을 하시는 분이나 이런 1099에 좀 해당되는 그런 직업을 가지신 분들은 내가 보고하고 내가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물론 뭐 계산은 뭐 계리사가 했는데요. 계리사는 자기 계리사가 그 사람 마음대로 계리사 마음대로 당신의 세금 보고를 한 게 아니잖아요. 내가 이렇게 보고를 해주고 그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세금 보고가 된 것이고 지불된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서 그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잘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직장 생활을 했던 어떤 공무원 생활을 했다는 것은 내가 세금을 내가 보고하고 내가 정해서 낸 것이 아니라 내가 일한 대로 대가를 받았을 때 당당 부서에서 거기에 맞춰서 정확한 세율로 공제를 하고 줬다는 거 아니에요. 요령이나 꼼수는 없다네. 100% 법을 지켰으면은 그 많은 대가가 나중에 돌아왔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리고 결국 은퇴 후에 묻는다는 얘기예요. 은퇴 후에 반드시 웃으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시든 어떠한 뭐 1099에 해당되는 어떤 자영업자, 독립 에이전트가 됐다든가 이렇게 하여튼 독립 자기 자영 사업을 가지신 분들은 그냥 정직하게 세금 보고 하면은 내일 때는 뭐 아까운 것 같지만 전편에서 말씀드렸듯이 나중에 후에는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보상을 받고 웃는다는 거예요. 순간에 어떤 꼼수를 부려서라든가 어떤 요령을 펴서 줄였다고 하면은 전편에서 분명히 말씀드렸죠. 그 결국은 그렇게 큰 돈이 아니다 보니까 그 돈을 저금하는 게 아니라 그저 자신을 위해서 뭐 어떤 때는 가족을 위해서 먹고 마시고 그렇게 쓰다 보면 다 남는 건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명심하시고 예, 여러분들이 그래서 지금 이런 방송을 하는 겁니다. 이민 선배 잘못 만나서 나 지금 이 꼴 됐다는 소리 하면 안 되죠. 그런 말이 나오면 안 됩니다. 요령만 가르쳐 주는 사람들 사실상 어느 사회에서도 어느 곳에서든 요령만 가르쳐 주는 거는 좋은 게 아니에요. 정당한 방법을 가르쳐 줘야죠. 요령과 꼼수는 결국은 그건 자신을 망치고 어떨 땐 사회를 망치고 나라를 망칩니다. 그러니까 정당한 방법으로서 내가 살다 보면 그 보상은 다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사회연금 보장 우리가 그 돈을 그러니까 액수 그러니까 소셜 시큐리티 텍스를 제하는 그 액수의 그 수입이 어느 정도가 됐느냐 하면은 뭐 어떤 사람 100만 불 버는 사람도 있고 몇백만 불 버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그것은 에, 그렇게 버는 것은 이 사회보장과 소셜 시큐리티 텍스에는 그런 액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소셜 시큐리티 텍스를 해당되는 금액은 얼마냐면은 16만 8,600불이에요. 2023년 기준으로 해서. 그러니까 16만 8,600불 이상을 벌면은 뭐 100만 불을 벌었든 50만 불을 벌었든 그건 상관이 없고 소셜 시큐리티 텍스 적용은 16만 8,600불까지 해당된다고 제가 서치해 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사회보장연금으로 나오는 돈이 아까 그랬잖아요. 제가 맥시멈이 제일 많이 받는 액수는 한 달에 제일 많이 받는 사람의 액수는 3,822불 2023년 기준으로 했을 때 그 정도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하나씩 하나씩 이런 의문점이 풀려 나가는 거죠. 예. 그러니까 뭐 몇백만 불 받는 사람은 그럼 뭐 텍스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다른 텍스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소셜 시큐리티 텍스 있잖아요. 소셜 시큐리티 텍스 우리가 직장 생활에 하시는 분들은
그 텍스 세율에 맞춰서 내면은 또 거기에 대한 그 고용주라든가 또 어떤 회사에서 매치를 해주잖아요. 예, 그러니까 50%를 또 매치를 해주기 때문에 그 이제 최고의 액수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16만 8,600불까지만 소셜 시큐리티 텍스의 규정을 한다는 것 또 그렇게 아시고, 그 다음에 이혼하신 분들, 어떤 분들은 10년 이상 살다가 이혼을 했다고 한다면 뭐 예를 들어서 남편은 이제 이혼한 전 남편은 모든 그 사회보장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됐는데 또 와이프는 또 자격이 안 될 수 있잖아요. 뭐 포리 크레딧이 뭐 안 된다든가, 또 포리 크레딧은 됐는데 또 너무나 또 연금이 너무나 적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에, 근데 이혼한 전 남편은 조금 더 많이 받는다고 하면은, 그것은 10년 이상 살다가 이혼을 했다고 하면은 이혼한 배우자는 그 상대방에 대한 인컴에 대해서 그 혜택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년 이상을 이제 살았다고 하는 것이 증명돼야 되겠죠. 근데 단 이혼을 하고 난 후에 결혼을 했다고 하면 자격이 상실됩니다. 그래서 결혼 안 한 상태라면은 그런 혜택을 정부에서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기억하시고 또 궁금증을 풀기 바라시고, 그 다음에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뭐 이미 다 알고 계세요. 좋은 직장 다니신 분들은 뭐 제가 설명할 필요도 없죠. 그러니까 직장에서 나의 인컴에 준해서 공제한 그런 어떤 소셜 시큐리티 텍스에 대한 그 금액만 가지고 내가 연금을 그 정도에만 맞춰서 받게 된다고 하면은 에, 어떨 때는 뭐 어떨 때 생활이 좀 크신 분들은 모자랄 수도 있잖아요. 근데 회사에서는 401k라고 하는 은퇴 자금을 위한 어떤 그런 세빙 플랜이 있습니다. 그거는 뭐 아마 그 사람이 받는 연봉의 10%까지 그 401k를 오픈해 놓으면은 아마 회사에서는 5% 정도의 또 매치를 해준다고 합니다. 예, 매치를 해준다고 하니까 이것은 또 하나의 내가 노후 은퇴 자금으로 만들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고, 그것은 근데 직장에서 해주는 것이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자영업이나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IRA라는 게 있습니다. IRA라고 하는 은퇴연금을 오픈하시면은 세금 공제도 받고 401k도 마찬가지예요. 예, 내가 그 401k에 입금된 금액만큼 또 텍스 보고를 할 때 공제를 받기 때문에, 예, 근데 그런 이것은 뭐 간단하게 설명할 건 아니에요. 만약에 이런 플랜이 필요하시다고 하면은 이제 그 전문가에게 설명을 잘 들으시면 이해가 갈 겁니다. 그냥 저는 그냥 대충 설명을 해드리는 게 이런 플랜이 있다는 거. 그리고 어쨌든 또 개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IRA라고 하는 또 개인 은퇴연금 플랜이 있기 때문에 그걸 또 가입을 하시면은 매년 뭐 50세 이후에 드신 분들이,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젊어서도 가입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50세 이상이 되신 분들이 만약에 IRA를 오픈하신다면은 1년에 7,000불까지 이 IRA의 그 어카운트에다가 이제 저금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은 이제 입금을 하시면은 거기서 이제 또 뭐 이자도 지불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게 근데 맥시멈 7,000불인데, 근데 이걸 또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7,000불이 나중에 텍스 보고 할 때에 또 텍스 내 인컴 총 그로스 인컴에서 공제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텍스를 조금이라도 또 텍스를 그 조금 덜 내시겠죠. 예, 왜냐면 뭐 예를 들어서 뭐 10,000불을 벌었는데 내가 IRA를 7천 뭐 들었다 그러면 맥시멈까지 7,000불을 만약에 내가 입금을 시켰다고 하면은
3,000불만 텍스 보고를 한다는 얘기죠. 근데 뭐 7,000불이라고 해서 꼭 7,000불이 아니라 7,000불까지 내가 그냥 입금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은퇴연금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마 1편인가에서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내가 세금 말고 내가 엑스트라로 내 노후 자금을 위해서 만약에 어떠한 플랜을 드신다고 하면은 글쎄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401k, 401k라고 하죠. 이게 그리고 또 개인 사업을 하시거나 개인들은 IRA 이렇게 오픈하시면은 거기도 또 여러 가지 뭐 두 가지씩 로스 IRA, 뭐 레귤라 IRA 있고 또 이 401k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도 로스 또 레귤라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설명은 전문가에게 들으십시오. 로스는 뭐고 뭐 레귤라는 뭐냐. 그냥 똑같은 어쨌든 은퇴연금이라는 것 이렇게 아시고 그렇게 드시면은 내 개인 노후 은퇴 후에 많은 노후 생활을 위해서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자금 형성에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께 또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많은 은퇴연금 플랜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잘못 들으면 은퇴연금이라는 걸 모든 게 들으시면 뭐 수십 가지인데 거기에는 다 규칙과 또 규정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거를 어떤 정해진 기간이라든가 약속된 같은 거를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중간에 만약에 캔슬한다든가 어떤 만약에 터미네이션이 된다고 하게 되면은 피가 많이 손해를 봅니다. 손해를 많이 봐요. 피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복잡한 거 아주 다 달콤하죠. 그러니까 거기에 저기 하지 마시고 만약에 드신다고 하면은 좀 더 뭐 자식들하고 의논한다든가 좀 더 아는 사람들 또 좀 더 아주 성실한 에이전트를 만나서 완전한 설명을 잘 들으시고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어떤 모든 보험 종류에 대해서 어떤 중간에 이게 만약에 취소를 하거나 캔슬을 하면은 손해 보는 돈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막자는 거죠. 예, 그런 의미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너무 복잡하고 뭐한 것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세금만 제대로 그냥 적법하게 그냥 그대로 법대로 그대로 그냥 행하시면은 제일 그것이 좋은 방법이라는 것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방송을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소셜 시큐리티의 명신 보감 적어도 미국에 살고 은퇴를 한다면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반드시. 그래야 궁금증도 덜하고 또 본인이 내가 어느 정도 내 은퇴연금이 되겠구나 하는 거 여러분들이 또 뭐 계산하실 수도 있고 또 한번 점검해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번 방송을 마지막으로 소셜 시큐리티 사회보장연금의 기본 지식 꼭 알고 웃는 날이 더 많을 것이고 꼭 웃으시기를 바랍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